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뜨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이 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관세라는 게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세 번째,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지갑 사정과는 무슨 상관인지. 다섯 번째로 여기에 맞설 우리만의 비장의 카드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큰 그림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지난 1월 27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이렇게 콕 집어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발표였죠. 아니, 그런데 자꾸 관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뜻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관세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국경을 넘을 때 내는 통행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정부가 세금을 딱 붙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외국 물건 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더 잘 팔리도록 보호해주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고 쳐요. 여기에 관세 25%가 딱 붙으면 와, 무려 1,250만 원이 세금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현지에서는 가격이 6,250만 원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갑자기 너무 비싸졌다고 느끼겠죠?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여기에도 트럼프 측이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무역협정입니다. 트럼프 측 주장은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랑 약속을 했는데 왜 한국 국회에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압박카드인 셈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2025년 7월에는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관세를 15%로 낮추자고 아주 좋은 합의를 했어요.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석 달 뒤인 10월에 다시 만나서 이걸 재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2026년 1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한국이 입법을 미루고 있다면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그래서 우리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원래 서로 좋게 합의해서 15%까지 낮췄던 관세를 다시 예전처럼 25%로 확 올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10%포인트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들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특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 또 셀트리온 같은 제약 회사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건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맞대응으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똑같이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미국산 소고기나 오렌지 같은 과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세 전쟁은 결국 양쪽 나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비장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수출 경쟁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물건 중에는 미국조차도 이건 한국 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하기 힘든 우리만의 필살기 같은 제품들이요. 그 필살기가 뭐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첨단 반도체. 요즘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전자기기가 없죠? 이건 미국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특수 의약품.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약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하이테크 부품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즉 히든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전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걸 끝난 게임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 스타일 아시죠? 일단 세게 질러서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도 꼭 필요로 하는 귀한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죠. 우리 경제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플레이어가 벌이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 위에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과연 이 판 위에서 한국은 어떤 다음 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